누가 춤으로 직업을 해? 막 이렇게 하셨을 때 제가 사회 부적응자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난 앞으로 내 인생은 망했어. 근데도 포기하면 안 돼. 그때는 팝핑을 했었고요. 우리 이상형을 뽑아보자. 그러면. 옆으로 걷는 남자. 네. 창문 열고 소리 지르고 싶어. 어디 가세요? 이거 잘라주세요. 걱정이 많아요. 너무 무거우시죠? 그러세요. 그게 좀 붙여요. 제가 아들을 낳는다면 이쪽으로 가지 않아야 된다. 약간 튀어나온 돌? 남들 하는 건 다 하고 싶지 않아. 제가 왜 당신처럼 잘 춰야 합니까? 그걸 깨부수기가 쉽지가 않은데 사실은 되게 쉬워요. 민지 데스크라도 틀린다. 안녕하세요. 요즘 한창 잘 나가고 있는 프라우드먼의 리더 모니카입니다. 졸지 마세요. 제 인생 얘기할 때. 내일 공연은 팬분들을 위한 추억 공연? 뭔가 퍼포먼스를 보여준다기보다는 좀 감사함을 표현할 수 있게 즐겁게 멘트 때 내가 만약에 이상한 말 하면 마이크를 뺏어가도록 일단 오전에 10시 반까지 오시면 되고 코로나 때문에 너무 오랜만이고요. 스우파 콘서트 이후로 팬분들 만난 건 그날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콘서트 이후로는. 스우파 같은 경우에는 경연에서 우수한 성적을 내는 게 목표였으면 이번 공연은 우리가 다양한 무대를 쓸 수 있는 즐거움이 가득한 무대도 만들었느냐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고 얘들아 짐을 넣다. 얘들아 잘 봐. 난 절대 지지 않아. 어딜 봐? 이게 되게 무거워 보이잖아. 하나도 안 무거워. 진짜요? 어제는 뭐 했어? 이거 카메라에 있어서 물어보는 거 아니야? 어제 만땅 휘었습니다. 완전. 잘해서 어린이날이구나 어제가. 그러게 차가 엄청 많네. 왜냐면 오늘 휴일이잖아. 아, 그래서 다들 창문 열고 소리 지르고 싶어. 어디 가세요? 같이 가요. 같이. 너무 좋겠다. 5, 6, 7, 8 쉬는 거. 낭만 있어 우리나라 휴일. 이렇게 놀려고 돈 버는 건데 얘들아. 돈만 벌면 어떡하니? 어떤 콘서트요? 알겠습니다. 달력에 일단 써주세요. 일단 내가 그날 약속이 있어. 일단 내가 이거 먼저 하고 전화해도 돼? 지금 얘기하고 있었거든. 내일 무슨 날인데? 내일 MBC였을까? 잠깐만 내가 정확한 시간 알려줄게. 잠깐만. 2시. 지금 제가 바쁜 거를 참고 다 하는 이유는 같이 행복하고 싶어요. 제가 잘해놔야 그 다음 사람이 또 밟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길들을. 책임감이 있어요. 언제 한번 되게 춤을 열심히 추던 학생이 있었어요. 그 학생이 했던 말이 좀 사무치더라고요. 먹고 살 수 있는 게 없다고. 그렇게 놓친 동생들이 한둘이 아니더라고요. 누가 춤으로 직업을 해? 막 이렇게 하셨을 때 이것 봐라 내가 보여줄게. 우리 애기들이 이제 경험을 쌓아야 하고 일자리를 가져서 그걸 또 커리어로 쌓아서 그 다음을 나아가야 되는데 그 매개체가 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더 무리해서 많이 벌고 많이 일을 가지고 와야 동생들도 이제 커리어를 쌓을 수 있으니까 걱정이 많아요. 제 걱정. 우리 같이 사는 아라 걱정, 우리 매니저 준우 걱정, 우리 뭐 춤추는 동생들 걱정, 지금 이 댄서 씬에 대한 걱정. 걱정이 많습니다. 이게 챙기는 걸 수도 있는데요. 근데 이게 다 같이 여유 있어야 진짜 재밌어요, 삶이. 되게 같이 놀아야 재밌잖아요. 우리가 함께 무언가를 공유하는 거에 있어서 아무도 소외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니 얼마 전에 닥터 스트레인지를 다른 애랑 봤는데 내 리액션을 하나도 안 받아주는 거야. 근데 그 다음 날에 바로 너네랑 봤는데 내 너무 잘 받아. 너무 잘 받아. 날려. 어떻게 이렇게 싸우지 싸움을? 그날 하루에 그 행복이 그걸로 딱 끝났어. 아무튼 우리가 이제 셋 다 아직은 2022년 결혼을 하진 않았어.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래서 이번 연도에도 이제 같이 자급자족 이게 서로 돈 모아서 살기로 했는데 저는 원래 돈 관리를 진짜 열심히 하는 편이고요. 스우파 이후로 제가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게 돼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돈 관리를 어떻게 할까라고 하다가
효원이랑 같이 살고 있고 아라랑 같이 사는데 셋이서 좀 회의를 했어요. 아라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니들도 이제 인정해야 돼. 나는 이제 언니들이랑 같이 못 가.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날 갑자기 댕이 확 받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앞으로 돈 관리를 너한테 다 맡길 테니까 너의 존재를 우리한테 증명해달라.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돈 관리는 아라가 100% 하고 있고요. 저는 버는 사람. 효원이도 버는 사람입니다. 왜 그래서 요즘 내가 많이 벌고 있니 알아요? 그쵸. 근데 열심히 뭔가 벌고 열심히 벌고 있지. 이거는 뭔가 잘 벌고 있다의 느낌이라기보다는 우리 언니의 영혼을 갈아서 내가 쥐었다. 내가 우리 언니 영혼을 쥐고 있다. 집까지 짜고 있다. 집까지 짜고 있다 지금. 근데 한번 회의를 하긴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해야 돈을 돼. 너무 써가지고. 맞아. 일단은 효원이가 알고 있을까? 우리의 금전에 대한 목표를? 우리 반전세야. 반전세잖아. 반전세잖아. 여기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거 아니야? 맞아. 우리의 목표는 전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일한다는 걸 까먹으시면 안 돼요, 효원 씨. 전 자꾸 까먹어요. 제가 상기시켜 드릴게요. 이러다가 너 왜 이러고 살지? 막 이러면 이제 아라가 가야 돼. 전세 가야 돼. 내가 무슨 부르주한 줄 알아. 맞아. 김밥 중국어 그렇게 흥청망청했잖아. 이게 아니 버커를 누가 김밥 중국어에 3,000원짜리 그러니까 내가 그걸 이해를 잘못한 거야. 립제이를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여러분들이 정말 갖고 싶어하는 그 상상 속의 친구입니다. 언니랑은 저 20대 초반에 같은 연습실을 쓰다가 거기서 이제 만나서 알게 됐고요. 그때는 팝핑을 했었고요. 원래 제가 처음에 언니를 만났을 때는 언니는 POPPING를 했었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좀 되게 남다르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었어요. 되게 독특했는데 연습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도 너무 즐거웠고 음악을 골랐어요. 근데 거기에 막 작품명을 막 붙여요.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이 노래를 부른 사람은 약간 감성이 12살이고 이름은 약간 마리나야 막 이러면서 그거를, 그리고 갑자기 막 그림을 그려요. 옷은 약간 이런 걸 입었을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이 음악이나 퍼포먼스에 대한 페르소나를 바로 그릴 줄 아는 사람이었는데 거의 늘상 작업하는 방식이 그랬었어요. 제가 10대 때, 20대 때는 연습 방법마저도 똑같았어야 됐어요. 야, 나는 100번에서 이렇게 컸는데 너 왜 100번 못하니? 야, 이 동작을 안 하면 이 동작을 하면 안 돼. 할 수 없어가 아니라 이것부터 해야 이걸 할 수 있어. 순서도 지켜야 했고 연습 방법도 지켜야 했고, 그래서 나온 결과물도 결국엔 그래서 나처럼 잘 추냐는 거죠. 저는 그 방식이 저한테 맞지 않았어요. 제가 왜 당신처럼 잘 춰야 합니까? 그리고 저는 좀 시스템에 되게 불만이 많았어요. 뭐랄까 약간 튀어나온 돈? 저희 둘이 같이 있을 때 그러니까 둘 다 약간 남들 다 하는 건 하고 싶어 하지 않아 해요. 고집이 좀 있어가지고 그런 마인드가 언니랑 되게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뭘 저렇게까지 해라는 행동을 좀 구제하는 편이긴 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과거에 쌓아놓은 가정 또는 환경 이런 것들을 조금 탈피하더라도 제가 믿고 제가 선택한 사람들 끝까지 한번 겪어보고 싶다? 그런 욕심이 좀 있죠. 민기야. 바닐라 라떼. 먹어도 돼? 안 된다고 해봐. 내가 휴게소에서 하나 사줘. 아, 휴게소 긴장돼. 설렘 가득. 야 소금 쳤니? 소금 아직 안 쳤어요. 소금은 내가 치게. 왜 소금인데 이런 소금? 이거 우리가 먹고 싶은 걸 일단 다 시켰어. 그러면은 매니저님한테 스태프분이랑 매니저님 드시면서 그래, 우리 옆에서 이거 먹어주세요라고 하자. 사는 거에 만족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공연할 때 뭘 먹으면 무대에 올라갔을 때 조금만 긴장해도 장이 좀 아프거나 그럴 수가 있어서 그냥 속을 비워놔요. 그냥 휴게실에서라도 잠깐 그런 기분을 만끽해보자. 그래서 이제 내가 먹지도 않을 건데 돈을 좀 썼습니다. 네, 아무래도 의상도 마찬가지고 춤을 췄을 때의 가벼움이나 아니면 움직임 같은 게 조금 많이 보이다 보니까 프로처럼 그거를 보여드리러 간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유일하게 먹는 사람을 한 명을 봤어요. 그게 립제이고요. 립제이는 국밥 힘으로 춤을 춘다고
되게 신기한 친구였어요. 공연 전에 한 그릇을 뚝딱 비우는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그러네요. 제 얘기네요. 제욕 많이 했죠. 20대 때 정우로 돌아간다면 얘기해주고 싶어. 너는 30대가 돼도 굶어야 하니까 조금 많이 먹어놔. 조금 많이. 어떤 회사에 취업을 하고 디자인실에 들어가게 된 거는 제 꿈이라기보다는요, 너무 당연한 거였어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됐어요. 그냥 언젠가부터 제 기억 속에서는 제가 이제 그림을 배우고 있었고, 그림 쪽으로 대학교를 나오지 않으면 그 어린 시절이 다 부정당하는 느낌?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 이제 어머니가 대학 졸업하면 바로 취직해야 되는데 어디 가고 싶니 할 때 들어가고 싶은 회사가 없는데 연봉이 높은 회사 가야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그게 큰 숫자인지 모르고 연봉 6천이면 엄청 부자이지 않을까? 그래서 연봉 6천 딱 써놓고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인턴직을 진짜 많이 했어요. 어떻게든 그 제가 쌓아온 스펙을 좀 연결지어서 자리를 하나를 차지하려고 했죠. 처음 인턴을 막 할 때는 모든 게 다 재밌었어요. 원단 이름 하나 외우는 것도 재밌고 뭐 시장 용어 하나라도 알면 막 더 막 성공한 것 같고 제 몸이 5 사이즈 표준인 게 너무 자랑스러울 정도로 그래서 기회가 많았기 때문에 제가 인생의 반은 성공했다고 생각했어요. 너무 좋았는데 근데 일주일 안에 그게 와장창 무너졌죠. 인턴하면서 제가 이제 루틴이 그 다른 그 상사분들은 8시 반까지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7시 50분까지 가서 부장님 녹차, 뭐 커피 이런 거 타고 회의 준비하는 거 다 준비하고 이것저것 다 하고 나면 이제 8시 반이 돼서 출근하시면 이제 그때부터 일 시작인데 10분을 못 쉬어요. 진짜 10분 못 쉬고 딱 점심시간 되면은 도시락 들고 도망가는 거죠. 저 다이어트 해야 돼서 이래가지고 이제 옥상 가가지고 도시락 먹고 그분들보다 먼저 내려와서 입 닦고 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니까 사실 점심시간도 1시간이 아니었죠. 그분들이 가면 가야 했고 그분들 오기 전에 와야 되니까 한 40분? 철이 없었을 수도 있는 건데 예술가가 되고 싶어서 그림을 그렸고 그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디자인을 배웠고 디자인실에 오게 된 거라 저는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어요. 그때는 저의 어떤 그런 신박한 아이디어와 저의 감각을 필요로 하는 회사는 없더라고요. 그렇게 마무리가 됐던 거예요. 쏟아지는 얘기들 랄라랄라 오가는 마음 없는 위로들 껍데기뿐인 소리들 랄라랄라 다들 그렇게 산다나 뭐라나 아 관심 없는 소리들 음소거 달고 싶을 거야 다들 내 삶에 가득했던 노래들 랄라랄라 랄라라 난 모르겠어 다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 사랑 이별 꿈과 현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 난 모르겠어 다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 사랑 이별 꿈과 현실 그냥 말을 하고 싶은 걸까 조용히 있어볼까 조용히 있어볼까 조용히 있어볼까 처음에 경제적으로 아주 많이 힘들었고요. 제가 사회 부적응자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뭘 못했어요. 난 앞으로 내 인생은 망했어. 근데도 포기하면 안 돼. 아르바이트로만 생계를 유지했고 하루가 진짜 눈 감으면 그냥 지나갔어요.
돈 버느라 집중해 본 적은 그때가 진짜 최고였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500에 50짜리 원룸을 살고 있었고 춤은 이제 연습만 했었고요. 어느 날 누가 그런 얘기를 던졌어요. 정우야, 너도 레슨해. 제가 레슨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왜 못해? 실력 있으면 다 하지. 그리고 나서 이제 첫 레슨을 잡았고 그게 딱 1년 걸렸어요. 그때 아직도 기억나는 게 레슨이 딱 오케이가 되고 나서 울었어요. 박수 쳐줬거든요. 주변의 댄서들이 와 이러면서 일어나서 저 레슨 됐어요 이랬는데 갑자기 일어나서 와 이랬어요. 별거 아닌데 잘 풀렸다라고 하기에는 고생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때는 무조건 신났어요. 너무 고생을 했다고 느끼니까 그러니까 다시 회사 돌아갈 바에는 이게 더 좋아. 이 비교급이 있어서 막 힘들고 그래도 재밌었어요. 하기 싫다고 생각한 적이 단 하루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저희는 9시까지만 준비 다 끝나면 돼요. 안녕하세요. 27살. 이래도 저 10년이나 어리게 말했는데 27살이야. 와, 10살이나 속였는데 27살이야. 짱 많다. 네? 메이선이 10살만 깎아도 27살인데 와, 짱 많다. 와, 약간 나이. 아니, 저 이거 원하시 안 된다. 빨간불 보내자. 진짜. 내가 지금 지울까? 준비 다 하고 우리 단체 사진 한번 찍을게요. 네. 자, 조용. 자, 빨리 옷 갈아입고. 무럭무럭 잘하세요. 이제 손을 잡는데 손이 요만해서. 살이죠. 귀여워. 어떤 이가 놀래가지고 요만한데 이렇게. 귀여워. 들고 쳐야 돼. 우선 레스폰데? 이게 이제 방송 출연 이후로 어린 친구들도 저를 알고 저희 팀의 춤을 알고 오히려 제가 되게 어색하고 초등학생 때부터 나이 드신 분들까지 이해할 수 있는 안무라는 거를 생각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번 공연이 저한테는 그게 되게 첫 경험이었어요. 네. 바꿀까요? 가자. 네. 옷 빨리 가고 빨리 가죠. 빨리. 옷 챙겨야 됩니다. 챙기세요. 혹시나 저희의 진짜 모습을 알고 싶다면 저는 소리 준 소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앵콜 공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생각을 못했다가 댄스팀이 앵콜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거를 좀 처음으로 시도를 해봐야 되겠다 해서 이제 마이크 잡고 앵콜 해주세요. 내 방은 자꾸 어질러져 지우고 또 지워도 채워져 온몸을 찐으로
안 하셨던 고민이 없어. 병 걸려서 치료받을 거야. 쉽게 만족하는 약 달라. 근데 대부분 다 그렇게 살지 않아요? 제가 저 확실히 좀 유난한 것 같아요. 저는 쉽게 만족을 좀 느끼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이제는 알아서 진짜로 오늘 어때? 뭐 만족했어? 라고 하면 아 만족 못했지만 괜찮아 라는 대답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 괜찮아에 되게 많은 생각이 담겨 있는 건데 네. 아 언니는 공연하면 맨날 그래요. 아까도 여기서 촬영하고 끝나고 들어와가지고 아 춤이 줄었어. 아 기분이 안 좋아졌어. 또 이러더라고요. 아 나 오늘 좀 되게 못한 것 같아. 막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할 때마다 제가 늘상 괜찮다고 해왔는데 그래서 진짜 어느 날 한 번은 언니 나도 춤을 이만큼 췄고 나 어디 가면 되게 인정받고 나 되게 잘 추는 사람인데 내가 보는 눈이 없다고 내 감각을 무시하는 거냐고. 좀 내 말 좀 믿으라고. 많은 아티스트분들이 이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결국 내가 선택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맞다고 말할 수 있느냐. 저는 때로는 제 춤이 되게 거짓말 같다고 느낄 때도 많았어요. 저 자체도 제가 계속 운이 좋다고 표현을 해요. 어디 나가면. 그 말은 저는 그런 정지시키는 걸 너무 잘하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원하는 거를 저보다는 남들의 테이스트에 조금 더 맞춰서 표현하는 게 만족감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렇게 거짓말하는 것 같아라고 느끼면서도 사람들이 좋았으면 된 거지라고 만족하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진짜 제 것을 날 것으로 꺼내기 무섭고 용기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언니는 그거를 너무 용기 있게 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더 맞냐는 거죠, 여기서. 그랬을 때 저는 좀 더 언니한테 언니가 훨씬 가치가 있다. 너무 용기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그 흐름을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죠. 제일 재밌어요, 아직도. 제일 재밌고 스트레스 쌓이면 연습해요. 그건 아직도 똑같아요. 목표는 있죠. 근데 진짜 맨 끝에 목표는 결국에는 아무도 춤을 안 그만뒀으면 좋겠어요. 제 핸드폰을 딱 열고 누구든 통화하든 연락이 되잖아요. 그리고 시간 맞추면 볼 수 있고 연습하자고 하면 연습할 수 있는 이 친구들이 그대로이길 바라죠. 그게 목표예요. 너 나 얘기해봐. 내가 댄스 아니었으면 뭐 했을 것 같아? 뭐 했을 것 같아, 진짜. 나도 궁금해. 내가 춤만 췄으면 계속 뭐 했을까? 근데 뭘 했을 것 같긴 해. 뭘 계속 벌려. 뭘 자꾸 벌려. 표현이 뭐 했을 것 같아? 언니요? 근데 언니가 제일 상상이 안 돼. 춤을 빼고. 왜냐면 진짜 나는 모든 사람들이 좀 돈과 꿈 같은 걸로 이제 직업이나 진로를 고민을 하시잖아요. 아 내가 이거를 함으로 인해서 다른 거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잃어버리고 뭔가 리스크를 감당하고 있는 거 아닐까? 다른 거라면 내가 좀 더 거기서 더 잘할 수 있는 거 아닐까? 내가 지금 이 길을 선택하는 게 맞는 걸까? 같은 고민할 바엔 빨리빨리 뭐라도 해라.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게 너무 좋아하면요 결국 그쪽으로 가게 돼 있더라고요. 나이를 먹더라도. 지금이나 고민이지 자연스럽게 사람은 관성으로 가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좋아하는 직업으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긴 있거든요. 그 비욘세의 음악에 비거라는 노래가 있어요. 거기에 그런 가사가 있어요. 꿈을 우주보다 더 크게 가지라고. 이 말을 항상 해주는 이유가 우리나라는 좀 꿈을 가지라고 하면서 현실적인 한계를 좀 빨리 깨우치게 하는 교육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사상이 항상 있고 저도 그런 걸 항상 부딪히고 그래서 회사를 다니면서 춤을 췄죠. 그걸 깨부수기가 쉽지가 않은데 사실은 되게 쉬워요. 믿으면 돼요. 눈에 안 보이는 걸 믿으면 되는데 그게 저는 자기 확신이라고 생각해요. 그 노래 가사가 그래서 전 너무 좋아요. 꿈을 가져라. 근데 어떻게 갔냐면 이룰 수 없는 꿈을 꿔라. 그러면 이루어진다. 근데 사람들이 보통 꿈을 얘기하면 이룰 수 있는 꿈을 최대치로 얘기하잖아요. 그게 습관이 되어 있고 그게 현실적인 목표고 현명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근데 생각이 바뀌었다고 느껴요. 그리고 수우파를 겪은 거예요. 그래서 더 신기했어요. 그냥 이룰 수 없는 꿈을 꿔도 괜찮아요.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그리고 그거를 입 밖으로 꺼내도 되는데 굉장히 부끄러워합니다. 못 이룰까봐. 못 이뤄도 괜찮아요.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해도 되는데 그거에 자물쇠가 채워져 있다? 이게 어찌 보면 우리의 한계가 아닐까. 한계를 자기 스스로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No, I'm not okay. I'm just moving till the end of the night. I don't wanna get a new flame, just need one more opportunity. 절대 이해 못해, don't test me. 날 다 알고 있다는 듯이 말해도 사랑은 못해 원래 이래 난. 솔직하지 못해 불안전한 주제 탐맨 가끔 주체하지 못해 경험의 시간 안에 묻고 두고 봐. I can't live without you. 더 눈이 멀기 전에 도망간 내게 덕에 안 그래도 흐린 판단력이 더 탁해져. No, so baby, baby, just hold on. I can be your lawyer, girl. 사람 다 부질없어. 도망가줘 내게 some money way. Oh baby, baby, just hold on. I can be your lawyer, girl. 잠들 일 없는 방 한켠에 생각을 켜둔 채널. 오늘도 어김없이 나밤 미친 않고 너는 내 곁에 어김없이 나밤 미친 않도 날리지 못해. 나는 어김없이 아파 하늘을 바빠 잡고 바닥에 사라질 거면 깜짝 없이 나를 버려두고 달아나 저 멀리 away. 멀리 떠나려고 해봐도 자석처럼 다시 나 잡아당겨 볼 때마다 느끼는 이 새로운 감정들